문파TV입니다. 뮤비씨가 3년 만에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정치 신세계는 계속 방송한다네요. 정치 신세계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광현님 유튜브와 조시연 기자님 유튜브, 빨간아재님 등 우리 문파 유튜브 채널에도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정부도 민주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 유튜브를 키워주셔야 합니다. 이번 편은 변절 정치인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정치인들만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극우 정치인이 되어버린 김문수를 선정했습니다.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전설이었습니다. 지금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노동운동에 끌어들였으며 심상정 남편을 중매한 장본인이 김문수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는 진보정당 민중당에 몸담았다가 김영삼의 상도동계로 가면서 변절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또한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는 1997년 노동학법을 가장 앞장서서 날치기를 시킵니다. 노동학법을 날치기 시킨 김문수는 그 후 철저하게 기회주의자로 탈바꿈해 권력의 성공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변절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가의 대부로 살았던 김문수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버렸고요. 노동자를 탄압하고 일반 국민들을 통제하는 독재자의 찬양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대부 안병직 교수의 제자인 김문수는 친일파의 개념도 없었으며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보수 세력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문수의 그 유명한 김문순대와 춘향 따먹 발언을 들어보시죠. 네, 남양주 소원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그 112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여보세요? 예, 예. 이름이 누구냐고? 여보세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여보세요?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를 하셨잖아요. 그래, 일일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예, 소방서입니다. 예,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예. 아까 전화 받았던 사람 관동생님 좀 이야기해봐요. 지금 받는 이 사람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닌데요. 지금 누구예요 그럼? 아, 저요? 예. 예, 저는 윤경선입니다. 김경선. 예, 예. 소방인가? 예? 소방사? 예, 소방교입니다. 소방교. 예, 그렇습니다. 방금 좀 전에 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보세요? 네, 지금 받은 사람 이름 누구? 아니, 지금 119로 하셨잖아요. 119 윤경선. 예, 무슨 일 때문에 하시는데요? 도지사입니다. 예, 예. 그래, 알겠어요. 끊어. 그 춘향전이 뭡니까? 변산도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외에도 김문수의 망언은 말도 못합니다. 김문수의 7대 망언 포털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김문수는 지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방역당국의 코로나 감염 검사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거가 아니지. 내가 왜 그거를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공인데 왜 맞아 그러냐고!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김문수가 그동안 잘못 걸어온 과거 행동에 거들떠도 안 보는 초라한 극우 정치인으로만 기억 남게 될 겁니다. 2018년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에 당선된 김소연 변호사. 두 번째 소개할 변절 정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소연은 특별당비 문제로 제명을 당합니다. 그 후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으로 21대 총선에 공천받아 민주당 이상민 후보에게 도전하였지만 낙선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김소연이 추석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 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넣어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달님의 뜻은 문 대통령을 의미하는 애칭의 표현입니다. 또한 영창의 뜻은 감옥을 의미하는데 극우 가세연이 유튜브에 제목으로 걸어놓은 것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은 추석 현수막에 악의적으로 넣어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거기다 추석 현수막 문구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할 마음이 없다. 오히려 고소를 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네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은 잔망스러운 비유와 조롱으로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며 대통령은 여당 소속에 앞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다. 금도를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 문구가 덕담이라는 국힘당 김소연 씨. 예전에 민주당 소속일 때 UBC에 출연해 당신이 말했던 발언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까봐 확인해 주겠습니다. 김소연 당신은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해서 민주당에 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에 절대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었고요. 김소연 당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시는 김소연 씨, 부끄럽지 않으세요? 조국 장관님과 가족분들에게 대국민 사기꾼 기생충 가족이라는 푯말을 들으며 조국 장관 사퇴, 1인 시위를 했었던 국힘당 김소연 씨, 당신의 오락가락 행동들에 민주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아이의 전 목사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올립니다. 문제는 전 목사가 거의 입에 대다시피 하며 15분 동안 내내 사용한 마이크. 집회 사회자는 물론 다른 발언자 10여 명이 이 마이크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김경재가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판사는 지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가 증거인멸하는 모습이 보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김경재 또한 대표적인 변절자입니다. 김경재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줄곧 민주투사 마냥 의시되고 다녔습니다. 그런 김경재는 정권이 바뀌자 박근혜 친화폭으로 기어들어가 관변 수구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자리를 꿰어찹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다 배임 혐의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김경재는 김대중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하며 전남 순천에서 15대와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친노 진영과 결별하며 2012년 박근혜 후보 친화폭으로 들어가는 변절자로 돌변합니다. 김경재는 자유총연맹 총재로 있으면서 극우 집회 연단에 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삼성에서 8천억 원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절자 김경재의 말년이 정말 추악합니다. 감옥에서 반성 좀 하세요.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이 필요한 것이죠. 책임자가. 대표적인 정치 철새 정동영. 곶감만 빼먹는 정치 생활하며 갖은 배신만 일삼던 정동영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변절자 정동영은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훌륭한 대통령이셨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며 폐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이명박의 더블 표차로 대선 패배한 정동영이 할 소리인가요? 정동영은 후배들 지역구를 2번이나 뺐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조리 낙선했지요. 서울 강남을 재보선의 전현희 후보 자리를 공심위에 압박을 가해 뺐으면서 뼈를 묻겠다고 했고요.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면서 동작에도 뼈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동영의 뼈는 부처님 살이인가요? 전국에다 뼈를 묻는다는 정치철새 정동영의 궤변에 당시 네티즌의 비판글이 생각납니다. 문재인 대표이실 때 총선 승리를 위해 정동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정동영은 스마트폰만 쳐다보았습니다. 정동영은 안철수 품에 안겨 호남을 이간질시켰습니다. 비열한 정치인 정곡감이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호남을 이간질시킨 변절자 정동영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성주 후보에게 대패를 하며 낙선합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패배로 정동영은 정계은퇴 선언을 합니다. 국민의당에서 보인 정동영의 모습에 호남분들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은 안철수와 결별을 하지요. 호남에서도 정동영은 이제 재기불능 상태입니다. 정치철새 변절자 정동영은 다시는 정치판에서 안 봤으면 합니다. 이제 뼈 그만 묻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몸을 불사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관악을 선거는 중대 선거입니다. 저는 저를 도구로 내놓겠습니다. 정면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데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한때는 방송이 만들어낸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었지만 기득권 정치 세력에 발을 담그면서 그토록 떠들어댄 새정치는 없었고 헌정치의 길만 가는 안철수. 이제 남은 안철수의 이미지는 적폐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저지른 문준용 사건 조작에 책임지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요. 대선 패배에 뼈아픈 성찰도 없이 또다시 국민의당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안철수의 초딩 같은 행동들 기억나시나요? 거기다 지난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보여준 안철수의 발언에 국민들은 배꼽을 잡았습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안철수의 이미지는 민주당의 기웃, 바른정당의 기웃, 이제는 국힘당의 기웃거리는 헌정치의 연속들입니다. 거기다 국힘당과 함께 오로지 문재인 정부 비난질만 하는 고작 3석짜리 소수정당의 당대표 안철수.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간질시키며 호남의 사위라며 국민의당 의석으로 보여준 안철수의 정치는 대선 증거 조작질하는 폐륜정당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다가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국힘당과 함께 연대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 모르는 안철수?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호남의 사위라며 호남을 이간질시켜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호남 철밥통 쓰레기들은 지난 총선에 호남분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안철수의 새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세석의 안철수당 의원들의 21대 국회의정 활동에 국민들은 한숨만 쉽니다. 국힘당 이중대 그 모습밖에 없는 쓰레기 정치인 안철수로 국민들은 앞으로 기억할 겁니다. 대표님 죄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제가 반갑고 갖고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